박준기 중대장이 차갑게 명령을 내렸을 때 주변 병사들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이것이 단순한 근무 배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충성. 이나영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준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밤에는 특별히 추가 임무가 있다. 초소 근무 끝나고 바로 탄약고 정리까지 해라. 남자들이 쉬는 동안 넌 일이나 해.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추가로 탄약고 정리까지 시키다니. 하지만 이나영은 이번에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나영이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의 시선이 따라왔죠. 야, 쟤 오늘 밤 야간 근무 선다며? 진짜? 벌써? 우리도 한 달 뒤에나 섰는데. 뭐 특별 대우 받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지훈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무슨 대장이라도 되냐? 아니면 무슨 빽이라도 있나? 그런데 말입니다. 장지훈이 던진 그 말이 훗날 얼마나 무서운 예언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나영의 어머니는 정말 평범한 주부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괴롭힘의 끝에는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제17보 병사단의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군용 트럭에서 내린 신병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나영이었습니다. 육군병과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나영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남군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야, 진짜 여자가 왔네. 어떻게 같이 훈련해? 여기 부대에 여군이 오는 건 처음인데 괜찮을까? 이나영은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거든요. 육군병과학교에서도 비슷한 시선들을 받아왔으니까요. 부대 안내를 받으며 걷는 동안 이나영은 부대의 곳곳을 눈에 담았습니다. 낡은 막사와 훈련장, 그리고 여기저기 붙어있는 구호들, 충성, 명예, 나라사랑.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이나영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생활관에 도착했을 때 이나영은 혼자만의 공간을 배정받았습니다. 여군이 드물다 보니 별도 숙소가 마련된 것이었죠. 짐을 정리하며 이나영은 어머니가 챙겨준 작은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모습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나영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해내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나영은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첫 점호 시간이 되자 이나영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운동장에 정렬했습니다. 중대장 박준기가 나타났을 때 그의 눈은 즉시 이나영에게 머물렀습니다. 49세의 박준기는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간부였죠. 여성에 대한 편견이 뼛속까지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대에 새로운 병사가 배속됐다. 여군이다. 박준기의 말에 운동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는 이나영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나영 일병, 여기는 장난치러 온 곳이 아니다.
남자들과 똑같이 훈련받을 각오가 되어 있나? 네, 충성. 이나영의 대답은 또렷하고 힘찼습니다. 하지만 박준기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죠. 좋다. 그럼 증명해보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점호가 끝난 후 이나영은 동기 남군들과 함께 첫 훈련에 임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이었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까지. 이나영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육군병과학교에서 쌓은 체력이 바탕이 되어 남군들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특히 장지훈이라는 동기 남군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잘해봤자 한계가 있지. 진짜 전투 상황에서는 짐만 될 텐데. 그의 말에 몇몇 병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이나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녁 시간 이나영은 혼자 생활관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날이 지났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운 시선들이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무너뜨리는 건 저들의 말이 아닌 나 자신의 약함일 뿐이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창 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독 밝았습니다. 이나영은 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멀리서 들려오는 야간 순찰병의 발소리와 함께 이나영의 첫 부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나영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대 생활 열흘째 되던 날 이나영에게 첫 야간 경계 근무가 배정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무려 12시간의 긴 근무였죠. 다른 신병들은 보통 한 달 후에야 야간 근무를 서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나영만 유독 빨리 배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나영 이병, 오늘 밤 초소 근무다. 박준기 중대장이 차갑게 명령을 내렸을 때 주변 병사들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이것이 단순한 근무 배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충성. 이나영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준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밤에는 특별히 추가 임무가 있다. 초소 근무 끝나고 바로 탄약고 정리까지 해라. 남자들이 쉬는 동안 넌 일이나 해.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추가로 탄약고 정리까지 시키다니. 하지만 이나영은 이번에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나영이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의 시선이 따라왔죠. 야, 쟤 오늘 밤 야간 근무 선다며? 진짜? 벌써? 우리도 한 달 뒤에나 섰는데. 뭐 특별 대우 받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지훈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무슨 대장이라도 되냐? 아니면 무슨 빽이라도 있나?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나영에게 집중됐죠. 이나영은 밥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주부세요. 이나영의 차분한 대답에 장지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뭔데? 여자라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여기는 군대야, 군대. 특별 대우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뿐입니다. 이나영의 단호한 말에 장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골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이나영은 초소에서 홀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K 소총을 어깨에 메고
부대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죠.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화생방 훈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훈련이었죠. 이나영은 재빨리 방독면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초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할 방독면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방독면이 없어요. 이나영이 무전기로 급히 보고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건 내가 관리 잘못한 거다. 알아서 해결해. 결국 이나영은 방독면 없이 화생방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루가스가 퍼지는 훈련장에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도 끝까지 버텨야 했죠. 다른 병사들은 모두 방독면을 착용한 채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나영만 홀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방독면이 없지? 누가 숨겼나? 몇몇 병사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재미있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죠. 훈련이 끝나고 나서야 이나영은 화장실 구석에서 자신의 방독면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나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6시 야간 근무가 끝나자마자 이나영은 곧바로 탄약고로 향했습니다. 박준기 중대장의 추가 지시였으니까요. 탄약고는 습하고 먼지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무거운 탄약 상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이나영은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12시간의 야간 근무와 화생방 훈련으로 이미 체력은 한계에 달해 있었거든요. 힘들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나영이 돌아보니 박준기 중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괜찮습니다. 정말? 그럼 다행이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 박준기는 1시간 더 청소를 하라는 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나영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오전 8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을 마친 이나영은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나영은 너무 늦어서 식사 시간을 놓쳤습니다. 혼자 생활관에 앉아있던 이나영의 뺨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만 흘리는 눈물이었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나영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멀리 서울에서 합참의장 유재철은 한 통의 익명 제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17보병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보고서를 읽던 유재철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부대 생활 한 달째 이나영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부대 서고 정리 작업이었죠. 오래된 문서들과 훈련 자료들이 쌓여있는 지하 서고는 먼지투성이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나영 이병, 여기 정리 다 끝내고 목록도 작성해. 언제까지? 오늘 안에. 행정보급관의 명령은 간단했지만 서고의 규모를 보니 혼자서는 하루 종일 걸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나영은 묵묵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서고에서 이나영은 하나하나 문서들을 분류했습니다. 작전 계획서, 훈련 매뉴얼, 부대 연역지. 수십 년간 쌓인 자료들이 산더미였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이나영은 서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거르더라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싶었거든요. 배고픔을 참으며 계속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구석진 곳에서 특이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금속 상자였는데 표면에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를 자세히 보니 이나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와 함께 707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마크였거든요. 707 특임단? 이나영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라는 것을요. 하지만 왜 이런 곳에 707 관련 자료가 있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긴 이나영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VHS 테이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1987년 대테러 훈련 기록 영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거 재생해 볼 수 있을까? 서고 한편에는 오래된 텔레비전과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장비인 것 같았죠. 이나영은 망설이다가 테이프를 재생해 봤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흑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1987년이라고 하니 벌써 거의 40년 전 영상이었죠.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특수부대 훈련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험한 산악지대에서 로프로 하강하는 모습, 실탄 사격 훈련, 그리고 대테러 작전 시뮬레이션까지. 당시로서는 최첨단 훈련들이었죠. 그런데 영상을 보던 이나영이 갑자기 화면에 못을 박았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대원 중 한 명이 눈에 띄었거든요. 여성 대원이었는데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설마. 이나영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여성 대원은 다른 남성 대원들과 똑같이 험한 훈련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인질구출 훈련에서 그 여성 대원이 저격을 맡은 대원 3명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죠.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설마. 이나영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여성 대원의 얼굴이 점점 더 선명해 보였거든요. 젊었을 때의 모습이지만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계속 흘러가면서 그 여성 대원의 모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사격 훈련에서는 백발백중의 실력을 보여줬고 체력 훈련에서도 남성 대원들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훈련을 마친 대원들이 정렬해 있는 모습이 나왔죠. 우수대원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영상 속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한유라 상사. 이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유라. 그것은 분명히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그 여성 대원이 앞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였습니다. 엄마가 707 특임단이었다고? 이나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라고만 알고 있던 어머니가 사실은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니요. 그것도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문 707 특임단 대원이었다는 것이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한유라가 상을 받는 모습, 동료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까지 모든 장면에서 그녀는 당당했고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했구나. 이나영은 이제야 어머니의 말들이 이해됐습니다. 나영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내 안에는 그럴 힘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내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던 것이죠. 문서들도 살펴봤습니다. 한유라의 훈련 기록, 작전 참여 내역, 그리고 수많은 표창장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89년 금강산 대테러 작전 참여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실제 작전에 참여했다는 뜻이었죠.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이나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당황스러웠죠. 왜 어머니는 이런 대단한 경력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때 서고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나영은 재빨리 영상을 끄고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정리 안 끝났나? 들어온 사람은 장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이나영이 뭘 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어? 혹시 딴짓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문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장지훈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나영은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들킬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 이나영은 혼자 생활관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이름으로 인정받지 않을 거야. 내 힘으로 해낼 거야. 이나영은 어머니의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됐죠. 어머니가 해낸 일이라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이나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어머니와 이 이야기를 나눌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이나영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부대 생활 2달째가 되자 이나영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규정 위반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들이었죠. 어느 월요일 아침 이나영이 생활관에서 눈을 떴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물통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이나영은 물통을 주워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는 제대로 놓아뒀는데 어떻게 바닥에 쏟아져 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물통뿐만 아니라 개인 물품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정리하던 중 이나영은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트리스 옆면에 볼펜으로 쓰인 글씨가 있었거든요. 여자는 집에나 있어라. 군대 망치는 년. 꺼져라. 보기만 해도 불쾌한 낙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나영의 얼굴이 굳어졌죠. 누군가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약하다, 참을성이 없다는 소리만 들을 것이 뻔했거든요. 결국 이나영은 혼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개로 문지르고 또 문질렀지만 볼펜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손가락이 빨갛게 부르트도록 문지른 끝에 겨우 희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이나영은 평소처럼 운동장에 정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점호가 끝나고 나서 장지훈이 이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어젯밤에 잘 잤어? 네. 아니, 그냥. 혹시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았나 해서. 장지훈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죠. 하지만 이나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앞으로도 계속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그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나영은 알 수 있었죠.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훈련 시간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나영의 장비가 자꾸 사라지는 것이었죠.
헬멧이 없어지기도 하고 전투와 끈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나영은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나영 이병, 장비 상태가 왜 이래? 훈련 도중 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이나영의 전투와 끈이 또 끊어진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장비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군인이야? 전체 얼차려. 결국 분대 전체가 얼차려를 받게 됐습니다. 팔굽혀펴기 50개, 엎드려 뻗쳐 30분. 다른 병사들의 원망스러운 시선이 이나영에게 쏟아졌죠.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차려 받잖아. 장비 관리도 제대로 못해? 정말 민폐네.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투덜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이나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장비를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다고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은 없었거든요. 점심시간, 이나영은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무리를 지어 앉아 있었는데 이나영만 혼자였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이나영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이나영 이병. 돌아보니 박준기 중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떠 있었죠. 네, 중대장님. 요즘 부대 분위기가 어때? 네. 다른 병사들과 잘 지내고 있나? 박준기의 질문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나영이 어떻게 대답하든 올가미에 걸릴 수 있었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괜찮다고 하면 그럼 문제없네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박준기는 의자를 끌어당겨 이나영 앞에 앉았습니다. 난 솔직히 여군이 이런 부대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자들이 신경 쓸 일도 많아지고 부대 분위기도 어수선해지거든.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일은 아니지. 내가 원해서 온 건 아니니까. 하지만 말이야, 여기 적응하려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남자들한테 좀 더 겸손하게 굴고 튀지 않게 행동하고 그런 거지. 박준기의 말은 명백한 굴복 요구였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나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임무? 좋지. 그럼 오늘 저녁에 특별한 임무를 하나 주겠어. 박준기는 일어서며 비웃었습니다. 오늘 밤에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걸레질까지 해. 남자들은 쉬니까 넌 일이나 해. 또 다른 괴롭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나영은 이번에도 네, 충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이나영은 혼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얼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네? 장지훈과 몇 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나영을 둘러싸고 서더니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가 얼마나 참아줬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이나영은 걸레를 손에 쥔 채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뜨리지는 않았죠.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정말 뻔뻔하네.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들의 말에 이나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지는 않았죠.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나영은 처음으로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생활관에서 이불을 덮고 조용히 울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나영이 모르는 사이에 멀리 서울에서는 이미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유재철은 계속해서 익명 제보들을 받고 있었고 마침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대 생활 3달째 이나영은 어느덧 모든 괴롭힘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훈련 중에는 사라진 장비를 찾아 헤매고 밤에는 추가 업무를 묵묵히 해내는 것이 일상이 됐죠. 그날은 실탄 사격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부대에서 가장 긴장되는 훈련 중 하나였죠. 실탄을 다루는 만큼 안전수칙도 철저했고 모든 병사들이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K 소총 실탄 사격과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장에 울려 퍼진 교관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나영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사격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죠. 야, 여자가 총 쏘는 거 처음 보네. 괜찮을까? 반동에 넘어지는 거 아니야? 쫄지 말고 해봐.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이나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나영은 조준선을 정확히 맞추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퍽! 총성과 함께 탄피가 날아갔죠. 표적을 확인해 보니 정중앙에 맞았습니다. 제법 잘 맞추네. 운인가? 주변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나영의 실력이 예상보다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이나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격에서도 모두 명중했습니다. 심지어 몇 발은 1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죠. 교관도 놀란 표정으로 이나영을 바라봤습니다. 이나영 일병, 실력이 뛰어나네. 어디서 배웠나? 육군병과학교에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좋다. 이런 실력이면 우수사수로 추천할 수 있겠어. 교관의 칭찬에 주변 병사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장지우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는 수류탄 투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실탄 사격보다 더 위험한 훈련이었죠. 폭발물을 다루는 만큼 한순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수류탄 투척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교관이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동안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순간부터 4초 후에 폭발한다는 것, 투척 후 즉시 엄폐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죠. 이제 순서대로 투척한다. 첫 번째, 장지훈 일병. 장지훈이 수류탄을 받아들고 투척 위치에 섰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목표 지점을 향해 던졌죠. 쿵!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좋다. 다음, 김철수 일병. 한 명씩 순서대로 투척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하면서도 무사히 훈련을 끝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상민 부사관 차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상민 부사관은 5년차 고참이었지만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야근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수류탄을 받아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상민 부사관, 투척. 안전핀을 뽑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류탄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발 앞으로 떨어진 것이었죠. 투척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이상민 부사관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수류탄은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었고 안전핀은 이미 뽑힌 상태였죠. 4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수류탄, 위험해. 다들 엎드려. 훈련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바닥에 엎드리며 엄폐했죠.
하지만 수류탄은 여전히 사람들 근처에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나영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엎드려 있을 때 이나영만 일어서서 수류탄 쪽으로 달려간 것이었죠. 이나영 일병, 위험해. 교관이 소리쳤지만 이나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류탄을 집어들고 최대한 멀리 던져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말이죠. 이나영은 굴러다니는 수류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2초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죠. 남은 시간은 2초 정도. 이나영은 전력으로 훈련장 외곽의 빈 공간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수류탄이 이나영의 손을 떠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흙과 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나영은 폭발의 충격으로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넘어졌죠. 이나영 일병, 교관과 다른 병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나영은 의식이 있었지만 오른쪽 손과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파편에 베인 것이었죠. 의무병 불러. 구급차 준비해. 훈련장이 응급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나영은 들것에 실려 부대 의무실로 옮겨졌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손에 깊은 상처가 나서 꿰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무실에서 치료받는 동안 박준기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이나영의 행동이 큰 사고를 막은 것은 분명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나영 일병, 상태는 어때?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그래. 운이 좋았다고 해야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박준기의 말에는 칭찬보다는 평가절하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나영의 용감한 행동을 단순한 운으로 치부하려는 듯 했죠. 하지만 다른 병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구한 이나영의 행동에 감동받은 것이었죠. 특히 이상민 부사관은 이나영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나영 일병,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부대에는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린 것이었죠. 군용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을 선회하더니 착륙장에 내렸습니다. 저 헬기 뭐지? 갑자기 왜 온 거야? 병사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모두가 긴장했죠. 검은 정장을 입은 고위 간부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곧바로 부대 지휘부와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수류탄 사고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이 함께 논의됐죠. 이나영은 의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잠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젯밤 온 고위 간부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부대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나영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마침내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수류탄 사고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젯밤 도착한 헬기가 아직 착륙장에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부대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이나영은 의무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붕대를 감은 오른손으로 생활관에 돌아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제의 일로 인해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나영, 괜찮아? 손은 어때?
몇몇 병사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제 일을 계기로 조금씩 마음이 바뀐 것 같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지훈을 비롯한 몇몇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거든요. 뭐 영웅 행세하려고 사람 구했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장지훈의 비아냥거림에 다른 병사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갑자기 부대 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병사 훈련장 집합, 전 병사 훈련장 집합. 평소와 다른 긴급한 톤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수군거리며 훈련장으로 향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면서 말입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평소 볼 수 없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대 간부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고위 간부들이 단상 앞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와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이나영이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나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왜 어머니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것도 저런 고위 간부들과 함께 말이죠. 한유라는 차분한 표정으로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정렬해 있는 모습을 보며 과거 자신이 훈련받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박준기 중대장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과였는데 갑자기 이런 고위층 인사들이 몰려온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 유재철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한유라 여사입니다. 과거 707특임단에서 복무하셨고 대한민국 특수부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 대원 중 한 분이십니다. 훈련장이 술렁거렸습니다. 707특임단이라는 말에 모든 병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전설적인 특수부대로 유명한 곳이었으니까요. 박준기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이라니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그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유라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다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유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했습니다. 저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 707특임단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성 특수부대원은 매우 드물었죠. 많은 어려움과 편견을 겪었습니다. 한유라의 말에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고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죠. 1989년 금강산 대테러 작전에서는 직접 교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에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실제 작전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유라가 잠시 말을 멈추고 이나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눈이 마주쳤죠. 이나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 딸 때문입니다. 훈련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이나영이 그 전설적인 707 출신의 딸이라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제 딸은 어려서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여성이 군대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유라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육군병 과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곳에 배치받았죠. 그리고 저는 딸이 스스로 해내기를 바라며 지켜봤습니다. 박준기 중대장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한유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딸이 받은 대우를 보고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침상 낙서, 장비 훼손, 불필요한 야간 근무 배정, 그리고 각종 괴롭힘들. 이 모든 것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련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들고 있었거든요. 제 딸은 내 명성 없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아이입니다. 어제 수류탄 사고에서 보여준 용기가 그 증거죠. 한유라가 이나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방식은 내가 못 참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준기를 비롯한 간부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대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군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병사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유라의 선언에 훈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나영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달라졌죠. 이제는 존경과 경외의 눈빛이었습니다. 집합이 해산된 후 한유라는 이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마주선 순간 두 사람 모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엄마,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해내기를 바랐거든. 그리고 실제로 해냈잖니. 한유라가 이나영의 붕대 감긴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가 당당히 군인으로 설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부터 부대에는 감사단이 들어왔고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707의 전설이 딸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었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차례였습니다. 8챕터 707의 딸, 그 이름 이나영. 청문회가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군 전체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죠. 성차별 척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됐고 여군들의 지위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나영은 그 사이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빠른 진급이었죠. 그리고 새로 신설된 군사령부 여군 전담 TF팀의 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나영 중위님, 오늘 신임 여군들 교육이 있습니다. 부관이 보고하자 이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새로 입대한 여군들에게 첫 교육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이나영은 군복을 단정히 입고 교육장으로 향했습니다. 어깨에 달린 중위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죠. 1년 전 신참 일병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후배들을 이끄는 지위에 서 있었습니다. 교육장에 들어서니 20여 명의 신임 여군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갓 입대한 새내기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군 전담 TF팀장 이나영 중위입니다. 이나영의 인사에 신임 여군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나영은 강단에서 내려와 신임 여군들과 가까운 곳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명씩 손을 들고 답변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서요. 가족을 자랑스럽게 하고 싶어서요. 모두 진진한 답변들이었습니다. 이나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이유들이네요.
그런데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나영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성별 때문에 과소평가받거나 편견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신임 여군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민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한 명이 큰 소리로 대답하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혼자 견디려고만 하지는 마세요. 이나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든든한 지원 시스템이 있거든요. 신임 여군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별로 평가받지 않을 거예요. 오직 실력과 노력으로만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한 신임 여군이 이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질문이 있어요. 네, 말해보세요. 혹시 중위님도 처음에는 힘드셨나요? 이나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럼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믿음, 언젠가는 변화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요. 신임 여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도 용기가 나요. 고마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화를 만든 건 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육이 끝난 후 이나영은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신임 여군들이 기초 체력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모두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나영이 격려하자 신임 여군들이 더욱 힘을 냈습니다. 훈련장 언덕 위에서 한 명의 여성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유라였죠. 그녀는 딸이 후배들을 이끄는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나영도 어머니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언덕을 바라보니 한유라가 서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나영은 잠시 훈련장을 벗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내가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한유라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어때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어. 한유라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넌 그럴 만한 아이였거든. 엄마의 딸이라서요? 아니야. 이나영이기 때문이야. 어머니의 말에 이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때 왜 도와주셨어요? 저 혼자 해결하고 싶어 했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잘해냈어.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방식은 내가 참을 수 없었거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후배들은 저처럼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신임 여군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이 희망적으로 보였거든요. 나영아, 네 엄마. 넌 이제 707의 딸이 아니라 그냥 이나영이야. 너만의 길을 걸어가는. 네, 알고 있어요. 이나영이 다시 훈련장으로 내려가자 신임 여군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중위님, 훈련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모두 정말 잘했어요. 이나영이 그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한유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위로 헬기 한 대가 지나가며 멀어져 갔죠. 그 헬기에는 707특임단의 로고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나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누군가의 딸이 아닌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후배들이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와 함께 이나영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707의 딸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이나영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부대 어딘가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아래서 새로운 꿈을 키우는 여군들의 발걸음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